내 거 같은 니꺼 마순년. 안개가 내려앉은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유적관 앞이다. 허름한 3층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먼저 1층에서 비디오 영상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독립군이 활동했던 것을 보여준다. 벽에는 임시정부의 내각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만 전시되었을 뿐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사진 아래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비디오 시청이 끝나자 중국인 여자 안내원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김구 선생의 침대가 있고 당시 사용했던 물건들이 있었다. 안내원은 김구 선생님이 일본인들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중국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지금 임시정부 청사 유적관도 중국 정부에서 많은 배려를 해준 거라고 한다. 한국인이 상하이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유적관을 둘러보는 것이다. 한국의 독립사를 중국인에게 듣자니 찹찹한 기분이었다. 안내원은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서툰 한국어로 한 문장씩 읽어 내려갔다. 우리는 그저 고개만 주워거리고 서 있는 꼴이었다. 이건 아니지. 주객이 전도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속으로 되뇌면서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선조들에게는 못난 후손이었다. 나는 화가 났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도 다녀갔다. 방명록에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을 빌며 라고 적혀있다. 그들은 방명록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무나라 건물을 빌려 이국이 관리하는 우리의 임시정부 청사 유적관을 중국인 안내원이 안내를 한다는 것이 속이 상했다.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대한민국 국민이 설명하고 안내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것일까?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의견 일치가 가능해야겠지만 우리 정부는 그 정도의 역할도 못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은 주권이 있고 경제 성장으로 세계에서 넷째 가는 나라다. 우리 선조들의 유적관을 우리 힘으로 관리할 수 없단 말인가?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애쓴 선조들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리고 죄송스러웠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민족 지도자들은 임시정부 필요성을 절감했다. 서울, 상해, 연해주 등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비밀 모임을 가졌다.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정부 요원들도 선출한다.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정했다. 임시정부는 국내외 독립운동을 통제, 관할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자유독립을 최대의 목표로 내걸었다. 이때 임시정부가 내걸고 투쟁했던 독립운동은 단순한 소집단적 항쟁 차원이 아니었다. 이념을 동반한 강복정책 측면에서 국가적 기능으로서의 면모와 성격을 띠고 있었다. 자유주의 이념과 공화주의 정치를 표방하며 한국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매개체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라를 잃고 일본에게 고통받던 우리 선조들이 울분이 메아리로 윙윙거리는 듯하다. 내 나라가 없어 남의 나라에 의존하여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애절한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다녔다. 중국인의 거만함과 오만함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다.
약소국의 국민으로 가슴도 제대로 펼 수 없었다. 김구 선생이 기거했던 방은 작고 침대도 비좁았다. 일본의 압박에 고통받고 굶주리는 피폐한 백성을 생각하면 작은 방에서도 잠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상해 엑스포를 앞두고 중국 정부는 우리 임시정부 청사가 위치한 로마항구 일대를 재개발 계획을 세우고 국제 공개 입찰을 시도했다. 물론 그 지역이 낙후되기는 했다. 임시정부 청사도 3층 건물이 통로도 좁고 허름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다. 우리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청사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는 것도 알고 있다. 지금도 민간 기업에서 유물관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 외교적으로 입지가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 나무 땅에 있는 우리의 유적지를 지켜내야 한다. 우리 정부에서 임시정부 청사가 있는 그 건물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영구 임차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그렇게 힘드는 것일까? 선조들의 유물과 유적지를 지켜야 하는 것은 후손된 의무이며 선조들에 대한 예의이다. 지금 중국은 동북아 공정으로 우리 고구려 발해어 문화와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역사 교과서에 실어놓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왜곡시킨다. 우리의 찬란했던 문화유적은 우리가 지킬 때 비로소 빛이 나는 것이다. 임시정부 유적관을 나오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봤다. 딸이 시집가서 처음으로 딸네 집에 초대되어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올 때 사위와 딸이 나란히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는데 왠지 내 딸을 놓고 오는 것 같은 마음이 허전해 발길을 못 떼어놓고 돌아보고 또 뒤를 돌아보는 어미의 마음 같았다.